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연을 가정에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 장동건 씨랑 조소영 씨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분남도 하셨고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혼할 때는 진짜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분남 소식 들으니까 부럽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빨리 이세를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죠. 이세만 어디서 가질 수는 없어요. 입양? 된 여자를.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소식에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배우 정우성 씨의 혼인 신고 설이죠. 현재까지는 네. 설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설이잖아요. 예. 이게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할 거라는 건지 예. 앵커님 말씀대로 설인 건지는 아직 안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서 이 배우의 사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우 개인사의 과도한 추측과 이런 관심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정우성 씨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그래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아직은 좀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 기자님이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처음에 혼인신고 했다. 이렇게 어느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은 연예 기자, 전문 기자로서 감이 딱 옵니까?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게 사실로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입장문을 보죠. 그럼 입장문을 봤을 때 저는 이 입장문은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문이라고 소속사 생각합니다. 입장문이요? 왜냐하면 예. 혼인 신고하지 않았다. 부인이 없어요. 다만 과도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상의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소속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겹다. 이런 어떤 저는 이제 내막이 비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지금 단독 보도 나온 것처럼 혼인 신고한 게 맞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가능성이 높다. 네, 가능성이 높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떠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리고 또 정우성 씨의 소속사에서 네. 어떻게 입장문을 냈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닌 건 아니고 뭐 틀린 건 틀리고 맞건 맞고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인이 없다. 이 부분을 좀 크게 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왜 입장을 내지 않는가 예, 예. 이 부분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이 출생자녀 이제 출산이 됐을 때도 자녀가 출산이 됐을 때도 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지 않았어요. 아, 그때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의 엄마 측 여성분 측에서 언론과의 뭐 인터뷰가 있다든가 그쪽 변호사 통해서 나온 거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공식적 입장이 없다가 영화제에서 이제 본인이 글로 말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섣불리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소속사는 여전히 가만히 있고 정우성 씨 본인이 어느 순간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 신고라는 거는 그 상대방은 지금 누구가요? 네, 예. 그 상대방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 존재를 아셨을 거예요. 네. 그 이제 혼외자라는 말도 이제 뭐 출생 자녀로 순화해서 쓰자라는 게 행정 절차상의 이제 순화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말하자면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엄마가 있어. 왜 다른 여성분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오랫동안 10년 동안 교제해온 여성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분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도 나왔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일 힘든 일 함께했다.
또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적으로 어려운 일 겪을 때 함께 해줬고 조언을 해줬다. 여기서 저는 이제 힘든 일 겪을 때 힘든 일이 바로 그 자녀가 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결혼한 분과 엄마가 아니 이제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취재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우성 씨는 아빠로서 이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영화제 석상에서도 말하지 않은 한 여성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취재한 거로는 그분의 마음을 제일 신경 썼다고 해요. 말하자면 10년간 교제하고 있었는데 교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녀가 출생한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이 느꼈을 뭐 상처 이 예, 부분에 예. 대해서 되게 이제 크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들었고 지금 이건 제가 정우성 씨한테 확인한 게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런 그리고 또 일반 이런 사회생활에 비춰볼 때 사실 지금 이런 혼인 신고만큼이나 이 상처받았을 여성에게 어떤 사과의 마음 감사의 그런 이런 것도 다 같이 겪어준 감사의 표현으로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 그리고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혼인신고만 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또 지금 그 여성분의 마음을 계속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혼인신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속사에서는 과도한 관심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우성 씨가 보통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변호사 일단 정우성 씨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제 고뇌가 있을지는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우성 씨 측 관계자의 실제로 따르더라도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해 말에 불거졌던 이 혼외자 스캔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혼인 신고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혼외자가 태어난 사실에 대해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본인이 이제 교제 혹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혼외자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친생모라는 이름, 생모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문제로 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고 이제 혼인 신고 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혼외자도 그렇고 연이어서 정우성 씨 관련해서 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아니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도 충격이셨을 거고 오늘 또 혼인신고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아이 엄마랑 혼인신고를 한 건가 이제 하셨을 분도 있는데 여자친구랑 또 이 부분도 놀라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자녀 출생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번 혼인신고 때도 만약에 정우성 씨가 지금 예전부터 보면요. 첫 번째 여자친구하고도 꽤 오랜 세월 한 9년을 사귀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지금도 굉장히 오래 사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본인과 그 가까운 분들이 보기에는 계속되는 어떤 그 뭐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생활 속에 그냥 정우성은 이럴 사람이지 하는 것에서 이제 선택되어지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걸 딱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아마 대중께서는 연이어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예. 근데 앞서 논란에서 이제 청룡영화상에서 그때 입장을 밝혔나요? 그걸 두고도 조금 좀 논란이 있었죠. 대응에 대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진작부터 조금 뭐 글로라든가 다른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하듯이 글로 자필 편지로 좀 입장을 내지 그럴 때는 꽉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영화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의 잔치에 가서 지금 영화가 초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초점을 본인에게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정우성 씨는 영화제 혹은 다른 배우나 작품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서 이 영화제 참석을 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그렇다면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측면으로 정면 돌파로 영화제에 참석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정우성 씨에 대해서 변론 아닌 변론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본인들이 보도 자료를 낼 때 그게 또 소속사 측에서 나오게 되면 예. 본인의 뜻과 다르게 또 사실 아이 엄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가거나 어떤 불쾌할 수 있는 단어들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랜 연애 생활을 통해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꼈던 거다. 그게 말을 아끼는 게 맞다,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은 보도가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게 맞불처럼 되고 이러면 네. 정말 의도치 않은 단어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게 연예계 또 뉴스입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작용했을까? 이 소속사라는 것이 지금 정우성 씨가 이정재 씨랑 같이 대표로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소속사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오는 뭐 대응 문제도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아니 지금 그냥 소속 배우도 아니고 대표면 네. 책임을 지고 공식 입장을 내야지 왜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어떤 개인 사람인 자연인인 어떤 정우성으로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뿐 아니라 이제 후배 배우들의 연기 생활, 작품 생활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회사뿐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런 사생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이 부분은 저희의 작품 활동과 관련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대중이 보시기엔 분명히 불편한 태도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공적인 업무 부분과 사적인 이 생활 요거를 분리해서 대응해 오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사태가 조금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용하지 않더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끝나는 예.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학습된 공식처럼 많은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이 부분은 사생활 부분이라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식처럼 됐습니다. 예. 그럼 김진일 변호사 이제 정우성 씨는 자녀가 있고요. 근데 그 자녀와 상관없는 또 가족이 생긴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법적으로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혼인 관계에서 혼외자에서 출생을 하면 이제 뭐 예전에 한창 논란이 그 설명들이 많이 나왔지만 인지 절차라는 것을 거치면 네. 혼외자도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이 혼인 외출생자를 이제 그 아이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법적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혼외자와 그 법적인 배우자 사이에서의 낳은 자녀는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가 1대1대1 비율로 이렇게 이제 상속 순위에 따라서 가지게 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돼 있지만 혼외자 역시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정우성 씨가 지금 배우로서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활동 소식은 사실 굉장히 뜸했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혼외자 스캔들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에 한 문학평론가가 본인의 SNS에 정우성 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55년 만에 복간된 잡지 사상계의 정기 구독자가 이제 정우성 씨가 됐다라면서 문학평론가가 사진을 올렸었고요. 또 소속사를 지금 공동 경영 중인 절친 이정재 씨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는 등 이 글로벌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작품 활동 소식일 그렇죠. 텐데요. 올 하반기 공개될 이 차기작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